네, 그동안 2차 전지의 발목을 잡았던 대형 악재가 바로 전기차 캐즘이었어요. 이 캐즘은 쉽게 말해서 전기차가 대단한 것 마냥 포장만 하고 실제로 팔리지도 않았다라는 의미인데요. 정말 웃긴 건 최근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고생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는 전기차를 사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전기차 캐즘이 이러한 식으로 돌파가 될지는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 어쨌든 2차 전지의 기회가 온 거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전 세계는 AI 경쟁에 미쳐 있기도 하죠. 그런데 AI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아니라 전력망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전력 수요를 안정화를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배터리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돈보따리를 싸들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게 조단위 대형 계약을 안겨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 2차 전지 쪽에서 10배 올라가 텐베거 종목을 탈생을 앞두고 있는데,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구독자님들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돈이 되는 인사이트 전부 다 긁어 모아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 흥미롭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은 2차 전지가 잠시 주춤할 때 그 수급을 모조리 다 흡수할 대박 종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대형 배터리 3사와 조단위 대형 공급 계약이 터져줄 종목을 찾아라인데요.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파고드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대형 계약이 터질 종목이 딱 하나가 보였습니다. 국내 종목 중에 대형 배터리 3사와 조단위 공급 계약이 터져주면 주가가 두세 배부터 시작을 하는 건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대박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차 전지 하면 먹이 사슬 최종점이 있는 세계 1위인 테슬라. 이 행보를 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자, 우선 테슬라가 전기차 비중국 세계 1위다라는 건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와 즉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가 1위인 건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고 브랜드명이 바로 옵티머스인데 이 옵티머스 한 대 가격이 3만 달러로 하나로는 4천만 원 정도 해요. 자,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에서 북미 시장 점유율 39%를 기록을 하면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은 현재 테슬라가 전기차 주력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이 배터리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이 SS에서 거의 90% 이상 장착이 되는 배터리는 뭘까? 이거를 알아야지 테슬라가 앞으로 우리 국내 배터리 3사에 몇십 조나 되는 돈을 쓸 영역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LFP 배터리예요. 자, 이 배터리가 NCM 배터리를 제치고 글로벌 표준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두 배터리를 비교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배터리를 선택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이 LFP 배터리는요, 리튬과 인산 처리주 재료인데 앞 글자를 따서 LFP입니다. 이 NCM 배터리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이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앞 글자를 따서 NCM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들어가는 이 원자재 광물 이름만 딱 봐도 이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난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키로 가격을 보시면 이 NCM이 LFP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하지만 화재 안정성 부분을 보시면 이 LFP가 굉장히 안전하죠. 그래서 전기차, 로봇, ESS 배터리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NCN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용량이 커서 구출력이 필요한 프리미엄 전기차에 어울리는 배터리입니다. 자, 이 장점을 제외하고는 안정성, 수면 모든 면에서 이 LFP 배터리보다 뒤처지게 되죠. 자, 지금 보시면 수명을 보시면요, 이 NCM 배터리는 대략 2000 사이클에서 4000 사이클 정도의 충반전을 돌릴 수가 있다면 LFP 배터리는 6000 사이클에서 1만 사이클까지 배터리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LFP 배터리가 수명 구분에서도 압살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NCM 배터리가 출력이 좋기 때문에 주행거리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야지만 2배 이상 나는 가격 차이를 소비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딱히 차이가 나지도 않아요. 자,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도 소비자 입장이라면 어떠한 배터리를 구매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LFP 배터리죠. 기업도 똑같아요. 소비자의 니즈를 맞춰서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인류 기업들도 전부 다 LFP 배터리를 각 배터리를 사이를 이 주문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전기차가 처음 출시가 될 당시에 좀 더 빠르고 좀 더 멀리 가는 이 NCM 배터리를 개발에 올인을 했었어요. 자, 이게 전기차 사업 초기에는 프리미엄 제품을 부각을 시켜서 점유율로 올린 이후에 시장을 장악을 해서 가격을 조정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판단 미스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전기차 시장 초기에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당시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한국 3사 합계 점유율 42%로 세계 1위를 기록을 했죠. 자, 그런데 5년이 지난 최근에는 순위가 어떻게 되었냐? 바로 중국 CAT의 비아디 합쳐서 50%가 넘는 배터리 점유율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중국 5년 전에 점유율 합계가 고작 10%인 기업이 왜 지금은 우리와 이렇게 상황이 좀 바뀌었을까요? 그게 다 LFP 배터리 때문이에요. 중국은 애초에 모든 생산 공정을 전기차 초기서부터 LFP 배터리에 투자를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 배터리 3사도 1, 2년 전부터 부랴부랴 노선을 변경을 하고 이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착공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때마침 다시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IRA 이 법안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중국산 배터리는 부품은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를 해버리면서 우리나라 K배터리 기업들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데 현재 배터리 수요로만 따지면 세계 1인 수요국인 바로 북미 시장이죠. 자,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북미용 배터리까지 이 조단위로 수주를 하면서 앞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에 엄청난 호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도 공급 계약이 터진 걸 보면은 이 LG엔솔 6조 원의 규모의 LFP 배터리를 수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또한 이 테슬라의 3조 원대 ESS용 LFP 배터리의 계약까지 성공을 했는데요. 자, SK원도 2조 원의 규모의 LFP 배터리 대규모 공급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고객사에 몇 안 되는 큰 돈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배터리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LFP 배터리 원가의 60%를 차지를 하는 게 양극재 기업들에게 빨리 LFP 배터리 양극재 좀 만들어라. 이렇게 5%를 넣어야 되는데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사업 구조상 양극재 기업들은 배터리 3사의 성계약 없이는 공장을 증설을 하거나 새로운 설비 투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LFP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업이 단 한 개도 없었는데요. 이게 당연한 게 배터리 기업들의 전기차 초기부터 전부 NCM 배터리를 생산을 한다라고 하니 양극재 기업들도 전부 이 NCM 양극재로 공장 설비를 다 꾸려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LFP 양극재 좀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만들 수 있는 생산 라인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을 미리 읽고 2년 전부터 몇 천억의 적자를 감수를 해서라도 LFP 양극재 개발과 공장 증설에 올인한 국내 양극재 기업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드디어 올해 최초로 양극재 양산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돈을 정말 쓸어 담을 일만 남은 기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을 안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께 급하게 꼭 전달 사항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자, 6월 달에는 정말 많은 채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정보방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 꽤 늘어났어요. 최근에는 왜 이제야 이 채널을 알게 되었을까? 정보방에 진작 들어올 걸.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수없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종목 몇 개가 올랐기 때문이다 라고는 생각 안 해요. 중요한 거는 결과보다 과정이었어요. 자, 6월 초만 해도 시장의 분위기는 또 지금과 달랐습니다. 자, 로봇을 이야기하면은 이미 끝난 테마 아니냐라는 반응까지 많이 나주었고요.
반도체를 이야기하며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이 양자 기술이나 보안 관련 종목 역시 아직 먼 미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시장은 늘 그렇듯 대부분의 사람이 확신할 때가 아니라 의심할 때 움직이는 거. 실제로 6월 한 달 동안은 이 TPC 로보티스가 130%까지 상승이 나와주었고요. 미래 반도체, KCS, 가온칩스, 신텍까지도 굉장히 많은 좋은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만 보면요. 평균 상승률이 70%가 넘어서 정도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성과인데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랑을 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127%가 올랐다. 나는 130%가 올랐다라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러한 종목들이 시장을 움직이기 전에 바라봤는가입니다. 어떠한 산업에 자금이 들어오는지 또 어떠한 테마가 다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왜 기관과 외국인의 그 센터를 보기 시작을 했는지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정말 큰 핵심이에요. 자, 주식 시장에서는 절대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도 100% 수익을 무조건 오른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기업도 하락을 할 수가 있고 좋은 재료도 예상보다 늦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6월 이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었고 흔들리는 구간도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결과적으로 수익을 경험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 이유는 이미 뉴스가 나오고 급등할 종목들 뒤늦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 움직이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방에 계신 분들 아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종목 이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봐야 하는지, 어떠한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자, 결국 종목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보는 기준 자체를 얻는 거예요. 자, 지금 7월 역시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AI 다음 찾기를 시작을 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반도체, 양장기 기술, 이 전력 인프라, 우주항공, 국방 산업까지도 앞으로 몇 년 동안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을 이 산업들로 지금 이동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익은 남들이 모두 알게 된 이유가 아니라 남들이 아직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준비를 한 사람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오른 종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움직일 종목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가 7월 시작의 핵심이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물론 영상 하나로는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영상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6월 핵심 6망추와 이 구체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새롭게 주목해야 할 종목들까지 별도로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가 있으면서 한 넉넉히 20초, 빠르면 10초 정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보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이슈까지 정리해드리고 있고 당일 주도주 분석은 물론 현재 시장의 수급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브리핑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7월에는 시장의 주도 섹터와 관심 종목이 상당 부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와 업데이트가 된 전략을 받으시려면 제 신청이 필요해요. 신청 누락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일 없도록 영상 아래 고정 댓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6월의 시장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큰 수익은 언제나 시장이 조용할 때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상반기 시장을 돌아보면 AI, 반도체, 로봇,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의 시장을 주도해 오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은 단순히 실적보다는 하반기에는 어떤 산업이 더 커질 것인가에 이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이 양상 소식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움직임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하반기에도 AI 관련 산업은 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항상 뉴스에 나오는 이 대표 기업보다 아직 알려지지 않는 공급망 기업에 더 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종목 역시 그런 기업인데요. 최근에 외국인과 이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 업계에서는 하반기 실적 개선과 신규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글로벌 고객사 확대와 함께 이 성장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평가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오랜 기간 조용히 움직이다가 최근에 들어서 거래량과 수급이 동시에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때 새로운 추세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자, 그래서 7월이 끝나기 전에 꼭 한번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을 따로 준비를 했는데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있는 이벤트 링크를 눌러주시고 제시카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히든 종목을 받기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신청하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대형 3사는 바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피처럼 LNF 전부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기사를 보시면 에코프로도 그렇고 LNF 그리고 포스코까지 LFP 카드를 꺼냈다. 나는 이 양극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 개 기업 중에서는요 유일하게 LFP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단 한 개뿐이에요.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충북에 있죠. 이 오창 사업장에서 바로 5,000톤 규모의 LFP 양극재를 양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규모는 굉장히 애매한 규모예요. 연간 글로벌 양극재 수요가 150만 톤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즉 이 규모는 진심으로 생산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파일럿 라인 정도만 갖춰 놓았다라고 보는 게 투자자의 관점에서 정말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코프로비엠은 LFP 양극재 중심의 산업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나 투자 대비 수익성을 당장 담보를 하기 힘든 만큼 설비 확장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삼원계 양극재 분야에서는 세계 1인 기업이죠. 그래서 헝가리 공장에 연간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설비를 올해 2분기부터 가동할 예정인데 여기서 LFP 양극재를 더 생산할 수도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기업의 전문성을 더욱더 살려내서 내년에 열리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견인을 해서 하이테크 양극재로 승부를 보려는 느낌이 강하게 좀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스코피처엠인데 양극재 3사 중에서 양극재 분야에서는 가장 후발주자예요. 자, 이도 그럴 것이 포스코피처엠 양극재만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음극재부터 소재까지 2차 전지 전반에 걸친 밸류체인을 전부 다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LFP 배터리에 돈이 몰리는 걸 그냥 넘길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시간과 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 손을 잡고 LFP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LFP 양극재 공장을 내년에 착공을 시작을 하면서 27년도 하반기에 양산 준비를 중이기 때문에 아직 양산 시점까지는 최대한 2년 정도 남은 상황인데 규모는 5만 톤의 규모까지 확대할 것으로 밝힌 상태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LNF인데 오늘 대박의 종목은 바로 LNF예요. 자, 왜냐면 국내 양극재 기업 중에서 LFP 양극재를 대량 양산을 시작한 기업인데 현재 LNF는 연간 6만 톤 규모의 공급 능력을 이미 확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량 양산 체제로 돌입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LNF는 2년 전에 모든 양극재 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일 때 기업의 명운을 걸고
투자를 감행을 했어요. 자, 왜냐면 이 LNF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으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그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포착을 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현재 양극재 3사 중에 가장 먼저 LFP 양극재 생산 설비 투자 효과를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LNF는 지금부터 돈을 쓸어 담을 일만 남았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LNF가 다른 양극재 기업들도 물론 좋지만 이 LNF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이 LNF 양극재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어요. 이 가격 경쟁력, 안정성, 긴 수명을 앞세운 LNF 한국재가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에서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작년까지는 국내 양극재 3사가 LNF 양극재 준비조차 하지 못했는데 뭐 돈도 없었고, 그래서 24년도에는 국내에서 LNF 양극재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에 없었기 때문에 국내 1인 배터리 기업인 바로 LG엔솔이 중국 LNF 양극재 기업과 이 5년 대규모 공급 계약까지 맺는 사건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뭐 별 수 없었어요. 왜냐면 테슬라가 요청을 했고 그 어려운 시기에 조단위 공급 요청을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해서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국내 양극재 기업들이 이 LNF 양극재를 생산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 보릿고개를 보냈었다. 산업 전망을 보시면 26년 연간 LFP 양극재 생산은 150만 톤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7% 증가가 있어요. 자, 전체 양극재 시장 대비 점유율만 무려 69%를 기록할 전망인데요. 그래서 한국에 LFP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만 있다면 북미 시장에서 무조건 다 팔리는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정말 돈을 쓸어 모으죠. 그런데 국내에도 최초로 LFP 양극재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탄생을 했죠. 바로 그게 어디죠? 네, 바로 LNF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LNF를 무조건 사 모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욱더 핵심만 짚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LNF는 국내 유일 LFP 양극재 양산을 하는 기업이에요. 한 시장을 국내에서 독점을 할 수가 있다는 건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중국 외기업 최초로 LFP 양극재 생산 라인을 가동을 하게 되면서 북미 ESS 시장 제대로 공략할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또 생산 능력은 연간 6만 톤의 공급을 확보해 놓은 상황인 만큼 이게 중국 후에 LFP 대응 가능한 최초 업계라는 기록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 좋은데 그러면 실제 성과는 나오고 있냐?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대규모 공급 계약건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와 지난 3월이죠. 자, 1,006조 원 규모의 LFP 양극재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마쳤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계약건이었어요. 여러분, 현재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LFP 양극재 수요가 넘쳐가고 있는데 이 삼성만 계약이 여기서 끝날까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아닙니다. LG엔솔과 SK는 신규 계약 그리고 삼성 SDI는 추가 계약까지 열려있는 상황인 만큼 김칫국이 아니라 지금 중국 국가를 배제를 하고 유럽과 미국 쪽에서 한국 LFP 배터리에 대한 문의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중국산 저가 이 LFP 양극재와 다르게 프리미엄 LFP 양극재로 중국 기업과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LNF가요. 이러한 프리미엄 LFP 양극재는요, 이 SASF 폭발적 성장 속에 전기차 로봇 쪽에서도 고품질 안정적인 LFP 양극재 공급에 대한 니즈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LNF는 현재 폭발적인 계약 문의로 LFP 양극재 공급 주문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재 기존의 6만 톤에서 10만 톤까지 증설 계획이 있는데요. 앞으로의 이러한 수요 때문에 생산 라인을 더욱더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LNF는 지금보다 주가가 3배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LNF의 저가 매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양극재 기업인 3사에서 만년 3등이었던 LNF가 드디어 적자를 탈출하게 되면서 에코프로비움과 포스코퓨처엠의 영업이익을 압사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그냥
멍하게 지켜보셨다가 후회하고 계신 분들은요, 절대로 이 LNF 놓치지 말라라고 이 조정을 줄 때마다 무조건 사 모으자라는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국내 양극재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이 LNF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 갖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각 기업마다 노리는 시장의 시점이 다른 거고, 또 현재는 LNF가 글로벌 시장에 가장 맞는 사업 영역으로 매출이 폭발할 거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올라간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에코프로비엠은 27년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에 맞춰서 고품질의 양극재 시장을 선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용화 시점이 27년 하반기로 갔을 때 저점 투자를 할 거면 지금 들어가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은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까지 동시에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중박은 칠 수가 있는 대박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포스코퓨처엠이 평균 이상으로 떨어졌다라고 싶을 때는 회복 탄력성도 가장 높은 기업인 만큼 이 포스코퓨처엠의 평균 이상으로 떨어졌다라고 싶을 때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LNF 향후 1년 내내 2년 동안에 국내 이 LFP 양극재 시장 독주가 예상이 되는데 주가는 폭발적으로 우상향이 예측이 된 만큼 우리는 무조건 저점 매수를 해야 되며 1년간은 LNF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알려드립니다. 자, 3전 닉스 놓치신 분들 이 LNF 한 종목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 정말 원하시는 수익 제대로 맛볼 수가 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7월은 누구에게는 평범한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 달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수익 파트너로 시장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분석하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7월에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타점, 더 좋은 기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6월 한 달을 돌아보며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들어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채널을 찾아와 주셨고 정보방에도 많은 분들이 새롭게 참여해 주셨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수익 인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다. 예전에는 뉴스만 보고 따라 나섰는데 이제는 왜 오르는지 이해가 됐다. 예전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투자를 하게 됐다라는 이러한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은 종목을 찾는 게 아니죠. 흔들리지 않을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왜 항상 나는 이 종목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왜 지금 이 종목을 봐야 할까? 왜 시장의 자금이 이 산업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는 투자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6월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종목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TPC 로보틱스는 130%가 넘는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자, 미래 반도체 역시 시장에 강한 관심을 받게 되면서 큰 폭으로 움직여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KCS는 바로 110%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성과가 나와주었는데 하지만 저는 이 결과를 두고 누구나 큰 돈을 벌었다거나 모두가 완벽하게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자,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서는 100%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중과 조정, 이 구간에서 흔들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매수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수익 충분히 챙기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주식은 원래 그런 시장이에요. 매일 오르는 종목도 있고 모든 사람이 같은 수익을 얻는 시장도 아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 한 번의 수익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있는 이 투자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의미에서 저는 6월달이 정말 의미 있었던 한 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종목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왜 그 종목을 움직였는지 이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익은 결과이지만 기준은 자산이다. 그리고 그 자산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장은 다시 새로운 사이클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AI가 이끌던 시장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반도체, 양자 기술, 전력 인프라, 우주 항공, 국방 산업 등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관심을 확산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이 뉴스가 크게 오르고 나서 움직이는데 하지만 시장의 큰 수익은 언제나 뉴스가 나오기 전에 시장이 조용할 때 시작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7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산업에서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는지 꼭 잘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영상 하나로는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다 전해드리지 못한 7월 핵심 유망주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별도로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10초 정도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정보방에서는 매일 아침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이슈와 함께 당일 주도주 분석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또한 시장 수급이 어느 섹터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해드리고 있으며, 현재 보유 종목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대응 기준 역시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시장을 상대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하지만 함께 흐름을 보고 공부를 하고 대응을 하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7월에 시장의 주도 섹터와 관심 종목들이 상당한 부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급등 후보군과 이 업데이트가 된 대응 전략을 받으시려면 재신청이 필요해요. 신청 누락으로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여러분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